농구 승호패 38회차 NBA하고 KBL 간략하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초안이고요. 32조합입니다. 일단 뭐 아직 라인업이 100%뜬 거는 아니어갖고 뭐 예상 라인업만 가지고 일단 초안은 짰고요. 어차피 오전에 뭐 마킹을 해갖고 구매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경기 올랜도 필라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필라는 주축 선수들이 뭐 대것도 결장을 하죠. 그리고 벤치 멤버 타이블도 아웃입니다. 올랜도 역시 많은 부상자들이 있긴 하지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 많이 단련이 된 상황이고요. 또 올랜도의 홈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. 필라의 완승은 없어 보이고요. 완승을 한다면 올랜도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첫 번째 경기 승 5로 접근해 보고요. 두 번째 경기 뉴욕 닉스 포틀랜드 경기입니다. 닉스는 뭐 죽음의 서부지구 원정 5연전을 그래도 3승 2패로 선방을 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. 포틀은 뭐 시즌 초반의 상태가 거의 뭐 꺼져가는 분위기고요. 뭐 릴라드도 없고 최근 좀 좋지가 않죠. 지금 동부지구 원정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경기력도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뉴욕 닉스 단통승을 보고요. 보스턴 세크라멘토 경기는 뭐 보스턴의 홈 양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뭐 엄청나죠, 야투율이. 평균 득점이 뭐 120점을 넘어버리고 있으니까요. 뭐 세크라멘토의 뭐 공격력, 화력도 나쁘지는 않지만 오늘 경기는 보스턴 홈입니다. 보스턴이 제대로 된 화력을 세크라멘토 앞에서 보여줄 거라고 보고 보스턴 단통승을 가보고요. 인디애나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뭐 브루클린 경기력이 진짜 사람을 좀 미치게 하죠. 오락가락합니다. 주전이 대거 빠진 필라에게는 대패를 했고요. 그리고 백투백으로 토론토 원정 갔는데 거기선 또 대승을 하고 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고요.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에게 패배를 하면서 연승 행진이 5연승에서 끝이 났습니다. 하지만 인디애나의 양궁은 여전히 뜨겁고요. 뭐 브루클린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터너의 활약도 괜찮을 것 같고, 그리고 요즘 할리버튼의 뭐 손이 상당히 뜨겁죠. 뭐 기본 어시스트 뭐 13개 14개 합니다. 저는 인디애나가 지더라도 대패 5점 차 이상의 패배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인디애나가 이기면 또 크게 이길 수도 있다, 그렇게 보고 승 5로 접근을 해보고요. 마이애미 워싱턴 이 경기는 아침까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. 워싱턴의 모리스와 빌이 뭐 출전할지 안 할지 여전히 불투명하고요. 마이애미도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뭐 라우리와 아데바요만 있어도 뭐 모리스와 빌이 없는 워싱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제 모리스와 빌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게 될 경우 마이애미 단통승보다는 단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 멤피스 유월 같은 경우는 뭐 베이는 여전히 아웃이죠. 하지만 모란투가 돌아왔고요. 또 잭슨과 브룩스, 콘차 정도면 멤피스의 경기력이 확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뉴올은 맥컬럼이 아웃이고요. 뭐 알바라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지만 어시스트 능력은 분명히 뛰어난데 득점력 면에서는 맥컬럼을 대체하기는 힘들고요. 멤피스의 수비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뭐 잉그램과 자이언, 뭐 발란슈란스가 활약을 해주겠지만 멤피스의 에너지 레벨은 홈에서 좀 더 강력해지고요. 뭐 박빙의 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단통호도 좋아 보이는데 뉴올이 원정에서 종종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기는 멤피스 승 5 정도로 접근을 해보고요. 다음 경기는 미러키 클불입니다. 미러키의 경기력이 최근 기복을 좀 보이고 있죠. 쿤보는 뭐 잘투병에 걸려서 허적거리고 있고 미러키의 외곽도 터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고전 중입니다. 뭐 미러키 외곽을 뭐 센터 로페즈가 뭐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페즈의 3점이 제일 많습니다. 클불은 현재 4연승 중이죠. 뭐 벤치에 러브와 르버트가 아웃이지만 뭐 세디 오스만이 요즘 뭐 엄청납니다. 그리고 오코로, 웨이드 같은 선수들도 충분히 벤치에서 버텨주고 있고 그렇게 큰 전력의 공백은 없다고 봅니다. 미첼과 갈랜드의 백코트 듀오는 뭐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강해지는 느낌이고요.
모블리와 뭐 알렌의 모두 장력이면 쿤보가 고전을 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. 지난 맞대결에서는 미러키가 15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클불의 알렌이 결정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소위 브룩 로페즈가 완전 미쳤던 날입니다. 혼자서 3점슛 7개를 때려 넣으면서 팀 승리를 주도했던 그런 경기였고요. 뭐 이번 경기에서도 뭐 로페스가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 뭐 클불이 어렵겠죠. 하지만 최근 미러키의 경기력은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클불을 쉽게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5패로 접근을 하고요. 그리고 오클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는 뭐 이 두 팀은 만나면 옵니다. 거의 옵니다. 최근 8번의 맞대결에서도 6번의 5가 나왔고요. 또 오클 홈에서 경기를 할 때는 현재 3연속 5입니다. 그리고 양 팀의 경기력을 감안해도 역시 단통 5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. 다음 경기는 세나 레이커스 경기입니다. 르브론 제임스가 이 경기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득일지 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최근 뭐 데이비스가 괴력을 발휘하면서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죠. 뭐 르브론까지 정상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면 뭐 상대가 탱킹 모드인 세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잡을 거라고 보고요. 세난이 현재 6연패를 당하고 있죠. 그런데 6연패 모두 포틀랜드 원정에서만 7점차 패배고 나머지 경기는 거의 대부분 20점 차 이상의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고요. 공격도 안 되고 수비는 더 안 됩니다. 레이커스에 대한 믿음감이 없지만 그래도 상대가 세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패로 가고요. 골스 유타 경기, 뭐 유타는 최근 2연패의 흐름입니다. 아무래도 콘니가 없는 부분이 팀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. 콘니가 두 경기째 결정하자마자 팀도 내리 2연패. 뭐 심지어 홈에서 디트로이트한테 9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. 디트한테 9점 차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. 골스의 수비는 뭐 분명 문제가 많지만 유타가 콘니 없이 뭐 무대포 정신으로 공격을 하면 골스에게 당하기 쉽습니다. 유타가 최근 당한 5연패 중에 5패 중에서 최근 이제 5패를 당했죠. 단 한 번의 5점 차 승부도 없었습니다. 유타가 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골스의 완승을 예상. 그래서 골스 단통 승으로 가고요. 클리퍼스 덴버 같은 경우는 클리퍼스 폴 조지와 레너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답답한 클리퍼스고요. 하지만 클리퍼스의 홈 경기고요. 덴버 역시 최근 선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. 그렇다 보니까 팀 경기력이 일정치가 않습니다. 머레이는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요키치도 아마 뭐 뛸 거라고 봅니다.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결장, 하일랜드도 역시 결장으로 보이고요. 최근 덴버의 5점차 승부 비율이 너무나 큽니다. 3경기 연속 지금 5점차 승부를 하고 있고요.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역시 5점차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뭐 덴버가 잡을 것 같기는 한데 박빙의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경기라 5를 받쳐서 5패로 접근을 하고요. KBL 서울 SK DB 경기는 뭐 DB가 큰일이죠. 강상재와 김종규는 답이 없고 알바노도 난조 모드고 뭐 믿을 건 두경민과 에르난데스인데 두경민도 뭐 두난산 모드에 들어가면 팀이 답답해집니다. 현재 5연패고요. SK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MVP죠. 최준용이 돌아오니까 정말 팀이 그냥 살아버렸습니다. 복귀전에서 27분 소화, 19득점, 6리바운드, 4어시스트. 확실히 뭐 농구 센스는 있는 것 같고요. 최준용이 돌아오니까 SK의 강점인 포워드 농구가 또 가능해졌고 허일용도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부상이 있는 김선영의 출전 시간은 최정원이 복귀를 하면서 뭐 양우섭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대체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좀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고요. 뭐 김선영의 부담이 아주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DB와는 완전 정반대 분위기입니다. 뭐 이상범 감독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때 막 짜증을 막 내죠. 이제는 너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? 이 경기 SK 단통승 보고요. 모비스 KCC 이 경기가 좀 어렵죠. 직전 경기 아쉽게 모비스가 SK에게 패배를 했습니다. 몇 경기 부진했던 아바리엔토스가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우석과 프림의 활약이 여전하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. 헨리 심스가 4분 정도 뛰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KCC 같은 경우는 제퍼슨의 맹활약으로 인삼을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 패배했고요. 뭐 제퍼슨의 클래스를 뭐 제대로 보였던 그런 경기입니다. 이승현의 폼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요. 허웅도 괜찮고요. 근데 역시 문제는
수비입니다. 뭐 마킹은 제가 위에 모비스 승우를 해놨는데 이 경기는 아마도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KCC의 경기력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요. 라거나가 모비스전에 상당히 강합니다. 그리고 제퍼슨의 폼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프림이 지금 몇 경기째 혼자 계속 뛰고 있죠. 물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 뛰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라거나와 제퍼슨을 프림이 혼자 상대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. 그 옆에 또 이승현도 있고요. 뭐 다만 이제 백코트 쪽에서 모비스가 KCC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기는 제가 볼 때는 모비스가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분명히 유리한 경기로 보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5점 차 승부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 이 경기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모비스 단통승이냐 아니면 오냐 뭐 이게 고민되면 정 안 되면 뭐 복방을 가야겠죠. 가서 승5로 마킹을 하던지.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아마도 단통 승으로 가는 확률이 좀 높긴 높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보류를 해놓고요. 마지막 경기죠. KT LG. KT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죠. 최근 5경기 4승 1패입니다. 최근 3연승이고요. 양홍석과 아노시케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팀도 바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고요. LG는 올 시즌 12경기째 퐁당퐁당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연패도 없지만 연승도 없고요. 뭐 패승 계속 이렇게 달려오고 있죠. 직전 경기 승리를 하면서 패턴상으로는 패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뭐 그거를 너무 믿기는 그렇고요. 1라운드 맞대결에서 LG가 대승을 거뒀죠. KT를 상대로 이재도와 마레이를 전혀 막지 못했던 KT였습니다. 아노시케로 마레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죠. 그렇다고 은노코를 투입하면 공격이 안 되고요. KT가 고전을 할 가능성이 좀 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침묵하던 양홍석이 터지고 아노시케의 공격도 살아난 상황이라 1라운드 때처럼 뭐 KT가 마냥 고전을 하고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간에 지금 상승세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. 초박빙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이 경기는 그냥 과감하게 단통 5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4경기 기본 초안이고요. 20패를 뭐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NBA, KBL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승무패를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월드컵 승무패 너무 길고 그리고 또 이변도 너무 난무하고 뭐 그래서 그냥 승무패보다는 승호패로 어차피 프로토하고도 또 겹치고 NBA 또 14경기도 뭐 있고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NBA도 정리할 겸 해서 승호패를 올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희 점오토토 카페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찾아주시는데요. 댓글, 이렇게 댓글이 너무 없어요. 이렇게 좋은 분석글들도 이렇게 많이들 남겨주시고, 또 내용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알찹니다. 뭐, 그리고 전문가분들 같이 진짜로 하나하나 찾아서 다 올려주시고 그러시는데, 댓글도 조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입하시면 가입 인사 꼭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점토토 찾아오시는 방법은 제 영상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창이 있죠. 거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.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점오토토 치시면 됩니다. 카페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. 내일도 주말입니다. 그래서 경기도 많고 살펴봐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축구도 응원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죠. 이럴 때 이제 다 같이 카페에서도 응원도 하시고 또 이제 곧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에도 같이 또 응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이고요. 국내 경기에서도 꼭 수익 나시고 내일 축구 승패 또 승우패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